네, 장관님. 저는 우연히 겹치면 의도된 필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계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영역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에 우드사이드가 10년 넘게 진행된 동해 탐사를 공식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대게, 집게, 오징어 등에 대해서는 3D 분석을 통해서 분석까지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높은 탐사 리스크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드사이드가 네. 그 2016년에 조광권이 한번 끝난 다음에 다시 그걸 2019년에 10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수했다고 한 건 맞죠? 네, 연장을 그렇죠? 했고. 예,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진지하게 재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없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23년 2월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와 심층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 이것은 MB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서 생겼던 그 제도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서 예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탐사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조사를 실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계약 과정을 보니까 이 술런버거와 할리버튼 세계적인 이 탐사 기업인데 이 두 곳을 제끼고 어떻게 그 동네 정말 1인 기업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액트지오가 수주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수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석유공사는 왜 여기다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맞춤형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2023년에 7월과 10월에 거쳐서 해외 자문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죠. 중간 보고 이후에.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또 구흥모 석유 탐사 팀장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분, 텍사스 교수로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중에 2명은 계약 하루 하고 다음 날 보고서를 받는 것에 하루밖에 시간을 안 주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 자문단도 봤더니만 석유공사 곽원준 수석위원과 논문 공저자 그리고 서울대 동문 등 학맥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곳에 맡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도대로 인맥으로 연결되고 막 골라서 자문위원단을 또 구성해요. 그런데 이것도 산업부가 혁신 TF를 구성하면서 복수의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외부 평가 검증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형식만 갖췄지 사실상은 의도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보면 2024년에 시추 항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1차공 탐사 시추를 의결합니다. 맞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5공을 시추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이 2024년 1월 석유공사 이사회까지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미 액트지오로부터 상당히 유먼 구조가 7개나 있다고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항권에서 시추 권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5공의 시추 계획을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굉장히 급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이 급조됐다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석유공사가 항구 시추하는 계획만으로 쭉 올해 계획이 진행돼 왔었는데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대통령실에서 5개를 시추하겠다고 하고 또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삼성 시가총액이 5배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에 요동을 쳤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발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급락을 거둬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2024년 8월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5천억이 반영이 돼요. 그 전까지 쭉 없다가 이미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조된 계획이다라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보고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떤 경로로 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기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급조하게 됐느냐. 그리고 재무관리 계획에 5천억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그 이 5천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타를 안 받겠다고 계속 하고 계세요. 여기도 5천억이라고 명확하게 액수가 들어있는데 왜 예타를 받지 않겠다고 계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일정표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게 다 잘려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우드사이드가 2016년까지 10년간 조강권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되고 원래 그럼 나가야 되는데 나간 게 그때 두 공을 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간 게 아니라 다시 그 계약을 10년간 연장을 해서 조강권을 2019년부터 다시 10년간 계약을 더 연장을 해서 이걸 시추를 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2026년 2월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자기들 보고서에도 물론 그게 뭐 매우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자기들이 옵티마이즈 무슨 상업 포트폴리오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가는데 그때 트리니다드 토바고 캐나다 페루 우리나라 뭐 이런 여러 군데를 같이 사업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근데 저희 그렇게 나가고 났는데 그때 우드사이드가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본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제3자 검증을 시키겠다고 해서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슐럼버그 보고서를 받고 제3자 검증을 시켜봤더니 거기서 여전히 확실치는 않지만 확률이 매우 높고 매장량도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게 있고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액트조가 들어가서 기술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투자자문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S&P 우리 저 시중평가는 그 S&P 글로벌 세계 최고 회사가 지금 투자자문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선정 절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시추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분석을 할 때는 지금 그 엑스주 이런 회사들은 저 자료를 기술 평가라는 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시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메이저 회사들이 유치가 돼서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기술력 없고 믿지 못하는 회사들이 한 건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2차 개발 전략회의 때는 국내에 있는 6개 이제 학회들이 추천한 2명의 전문가들이 12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쭉 밟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참 나중에 또 이 보충 때 해주시고요. 송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